반도체는 전략 무기다.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칩사 동맹을 통한 반중 반도체 동맹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터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한국은 이때다 싶어 초심 카드를 꺼내들고 반도체 기술 초격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베이를 방문한 미 인디애나주 에릭 홀콤 지사를 만나 대만과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경제 안전보장상 중요한 동맹이라며 민주주의 동맹국이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경제 안전보장은 국가와 지역 안전보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 번영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파트너 간 협력을 확대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손을 잡으며 반중 반도체 동맹에 더욱더 힘을 실은 모습입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한 뒤 TSMC는 전략적으로 신규 투자를 대만에 집중시켰는데 대만 내에서는 중국의 무력 침공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TSMC의 공장이 파괴되면 중국 첨단 산업도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무력 침공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대만에 이어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대만과 손을 잡는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과는 차세대 반도체를 함께 연구 개발하기로 했고 대만 TSMC의 일본 규슈 구마모토 공장과 자국 업체 생산 라인 건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미국과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한 데 이어 일본은 연말까지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센터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연구하는 차세대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2나노미터급 공정으로 2025년까지 양산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통한 파운드리 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앞서 첨단 반도체와 터빈 생산에 필요한 4가지 기술의 악의적인 군사적 상업적 사용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를 발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3나노 이상 반도체 칩 생산 전자설계 자동화, EDA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도 포함됐는데요. 즉, 차세대 게이트올어라운드 기반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EDA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DA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과점하고 있기에 규제가 발효될 경우 중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가 어렵게 됩니다. 앞서 2019년에도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했을 때 미국은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으로부터 EDA를 공급받지 못하게 했는데요. 하이실리콘이 칩을 개발할 수 없게 되자 화웨이의 제조 사업은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급되는 반도체 칩 생산 소프트웨어의 6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얼마 전 삼성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R&D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글로벌 반도체 기술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태동한 기흥에서 초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결단은 수십조 원의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삼성은 2025년 가동 예정인 반도체 R&D 전용 라인을 포함해 2028년까지 연구단지 조성에 약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흥 R&D 연구단지는 10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등 반도체 R&D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산업을 향해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국은 예전보다 더 혼돈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쳤지만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인 칩사를 놓고 연일 공세를 펼치면서도 정작 자국 반도체 산업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요. CCTV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등록된 반도체 칩 관련 기업은 41만 6천 개 이상으로 이 가운데 6만 8천 개는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에 새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나친 난립은 굴기 대신 반도체 산업을 올가매는 족쇄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봉쇄 정책으로 제품 공장 설비가 멈추자 반도체는 재고가 쌓였고 중국 기업들은 다른 곳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혈 경쟁을 벌였는데 곧 전체 반도체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보통신경제위원회 유식량 위원은 패널용 칩, 통신용 칩, 아날로그 칩 등 수많은 대형 칩의 가격 하락폭이 크다며 대부분 최근 2달 새 20% 이상 떨어졌고 일부는 80% 이상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반도체 칩인 전자제어 핵심 부품은 개당 3,500위안까지 시장 가격이 형성됐지만 올해는 600위안 안팎으로 내려갔으며 다른 모델의 칩은 1년 새 무려 10분의 1 가격이 됐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조성한 수십조 원 규모의 정부 투자기금 사업에서 발생한 부패 스캔들마저 확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공산당 반부패 사정기구는 화신투자관리의 전 현직 고위 관계자 3명을 당 기율 및 위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했는데 화신투자관리의 운용을 맡겼습니다. 중국은 2014년 1,387억 위안, 2019년 2,000억 위안을 펀드에 투입해 중국 내 100여 개 반도체 제조사와 설계사, 패키징사에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패를 막지 못한 겁니다. 대기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희 그룹의 자오웨이거 전 회장이 당국에 연행됐고 칭화윤희의 디램 사업부를 총괄했던 임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스캔들과 연관돼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난달에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이 비위 의혹으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기회는 위기 속에 있다곤 하지만 중국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듯 싶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